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심리 개념 및 요소 1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심리학에서 산업안전심리의 5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감정 2. 습성 3. 동기 4. 피로 이 문제는 2013년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산업심리의 5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업심리의 5대 요소는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이죠. 4번 피로가 산업심리의 5대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산업안전심리의 5대 요소가 아닌 것은 1. 동기 2. 기질 3. 감정 4. 지능 산업심리의 5대 요소가 아닌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4번 지능은 작업자 적성 요인이죠? 그렇죠? 안전심리의 5대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질이란 감정적인 경향이나 반응에 관계되는 성격의 한 측면이다. 2. 감정은 생활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생기는 객관적인 동요를 뜻한다. 3. 동기는 능동적인 감각에 의한 자극에서 일어난 사고의 결과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4. 습성은 한 종에 속하는 개체의 대부분에서 볼 수 있는 일정한 생활 양식으로 본능, 학습, 조건반사 등에 따라 형성된다. 산업심리의 5대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감정은 희로애락, 감성 등 사람이 행동할 때 생기는 의식을 말하죠? 그렇죠? 다음 중 작업에 수반되는 피로의 예방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작업 부하를 크게 할 것 2. 불필요한 마찰을 배제할 것 3. 작업 속도를 적절하게 조정할 것 4. 근로시간과 휴식을 적절하게 취할 것 피로의 예방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작업 부하를 크게 하면 안 되겠죠? 작업 부하를 줄여야 하죠? 그렇죠?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환경이나 외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자존심의 손상 2. 현실에의 부적응 3. 도전의 좌절과 자만심의 상충 4.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갈등과 대립 이 문제는 2015년, 18년,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4번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갈등과 대립은 외부적인 요인이죠. 그렇죠? 조직에 의한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역할 수행자에 대한 요구가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거나 주어진 시간과 능력이 허용하는 것 이상을 달성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역할 갈등 2. 역할 과부하 3. 업무 수행 평가 4. 역할 모호성 이 문제는 2010년에 2번, 17년, 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여 목표 달성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은 2번 역할 과부하죠. 해설에 조직에 의한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면 역할 갈등, 역할 과부하, 역할 모호성이 있죠.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제시한 직무 스트레스 모형에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작업 요인, 조직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때 조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관리 유형 2. 작업 속도 3. 교대 근무 4. 조명 및 소음 이 문제는 20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요인을 작업 요인, 조직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때 조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1번 관리 유형은 조직 요인이죠. 2번 작업 속도와 3번 교대 근무는 작업 요인이죠. 4번 조명과 소음은 환경 요인이죠. 나이오씨의 직무 스트레스 모형에서 각 요인의 세부 항목으로 연결이 틀린 것은 1. 작업 요인, 작업 속도 2. 조직 요인, 교대 근무 3.
환경 요인, 조명, 소음. 4. 완충 작용 요인, 대응 능력. 스트레스 모형에서 각 요인의 세부 항목으로 연결이 틀린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교대 근무는 조직 요인이 아니라 작업 요인이죠? 그렇죠? 개인적 차원에서의 스트레스 관리 대책으로 관계가 먼 것은 1. 긴장 이완법 2. 직무 재설계 3. 적절한 운동 4. 적절한 시간 관리. 스트레스 관리 대책으로 관계가 먼 것은 긴장 이완법, 적절한 운동, 적절한 시간 관리는 스트레스 관리 대책이죠. 2번 직무 재설계는 스트레스 관리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다음 중 스트레스에 대하여 반응하는 데 있어서 개인 차이의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자기 존중감의 차이 2. 성의 차이 3. 작업 시간의 차이 4. 강인성의 차이. 이 문제는 2015년, 18년, 22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개인 차이의 이유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기 존재감의 차이, 성의 차이, 강인성의 차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개인 차이이지만 3번 작업 시간의 차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개인 차이에는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감각기관과 신경이 예민해진다. 2.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할수록 수행 성과는 일정하게 감소한다. 3. 스트레스는 환경의 요구가 지나쳐 개인의 능력 한계를 벗어날 때 발생한다. 4. 스트레스 요인에는 소음, 진동, 열 등과 같은 환경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심리적 요인들도 포함된다.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할수록 수행 성과는 일정하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급속하게 감소하죠? 그렇죠? 다음 중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은 1. 스트레스는 환경의 요구가 지나쳐 개인의 능력 한계를 벗어날 때 발생한다. 2. 스트레스 요인에는 소음, 진동, 열 등과 같은 환경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심리적 요인들도 포함한다. 3.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감각기관과 신경이 예민해진다. 4. 역기능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반응이 긍정적이고 건전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은 4번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반응이 긍정적이고 건전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다음 중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분노의 관리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분노를 한꺼번에 묶어서 쏟아놓지 마라. 2. 분노를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에는 가능한 한 본인 대신 상대방을 중심으로 진술하라. 3. 분노를 억제하지 말고 표현하되 분노에 휩싸이지 마라. 4.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라. 분노의 관리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분노는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에는 본인 중심으로 진솔하게 표현해야 하죠. 그렇죠? 산업심리에서 활용되고 있는 개인적인 카운슬링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접 충고 2. 설득적 방법 3. 설명적 방법 4. 토론적 방법. 이 문제는 20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카운슬링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접 충고, 설득적 방법, 설명적 방법은 개인적인 카운슬링 방법이지만 4번 토론적 방법은 개인적인 카운슬링 방법에는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개인적 카운슬링의 방법이 아닌 것은 1. 설득적 방법 2. 설명적 방법 3. 강요적 방법 4. 직접적인 충고. 개인적인 카운슬링 방법이 아닌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3번 강요적이 개인적인 카운슬링 방법에는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다음 중 카운슬링의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카운슬링의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2번 1단계 장면 구성, 2단계 내담자와의 대화,
3단계 의견 재분석, 4단계 감정 표출, 5단계 감정의 명확화 순서죠? 그렇죠? 인간의 심리 중에는 안전수단이 생략되어 불안전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안전수단이 생략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의식 과잉이 있을 때 2.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3. 피로하거나 과로했을 때 4. 부적합한 업무에 배치될 때. 이 문제는 20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안전수단이 생략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안전수단이 생략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인간의 심리 중에는 안전수단이 생략되어 불안전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안전수단이 생략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작업 규율이 엄할 때 2. 의식 과잉이 있을 때 3. 주변의 영향이 있을 때 4. 피로하거나 과로했을 때. 안전수단이 생략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1번 작업 규율이 엄하다고 해서 안전수단이 생략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학습 이론 중 SR 이론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톨만의 기호 형태설 2. 파블로브의 조건 반사설 3.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4.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 이 문제는 2014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R 이론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톨만의 기호 형태설은 형태설이죠? 그렇죠? SR 이론 중에서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 처벌 등이 이론의 원리에 속하며 사람들이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단지 어떤 자극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상의 어떤 능동적인 행위를 한다는 이론으로 옳은 것은 1. 파블로브의 조건 반사설 2.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 3.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4. 구스리에의 접근적 조건화설. 환경상의 어떤 능동적인 행위를 한다는 이론은 3번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은 SR 이론 원리에 속하죠? 그렇죠? 학습 이론 중 SR 이론에서 조건 반사설에 의한 학습 이론의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시간의 원리 2. 일관성의 원리 3. 기억의 원리 4. 계속성의 원리. 조건 반사설에 의한 학습 이론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강도의 원리는 조건 반사설의 원리이지만 3번 기억의 원리는 파블러의 조건 반사설의 원리에는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산업심리 개념 및 요소 2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